더는 못 참겠다. 불평등을 결합자 2021년 경남비군대 정치의 주일차에서 동년바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먹튀자본, 여자자본과 2년 동안 싸우고 있는 한국 4년 동지들을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진행자 정규차입니다. 한바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4년지의 지회장 맡고 있는 오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4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90년대 수출 자유무역 지역에 100% 이제 일본 자본이 투자를 해서 전자 반도체, 전자업종으로 해서 들어온 일본 외자 기업이고, 건 지금 47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가면서 운영됐던 그런 회사입니다. 주로 뭐 만드는 회사죠? 저희가 노트북에 들어가는 예전에 백라이트라는 제품도 만들었었고, 또 파워 모듈이라는 제품에서 이제 전원 안전 공급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아답터라고 해야 되나? 노트북에 보시면 위에 네모난 어떤 콘솔이 같이 끼워져 있지 않습니까? 전원에 콘센트 예. 그런 안정기들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지금 평면 TV, LED TV 나오기 전에 PDP라는 TV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 있는 뒤에 이제 휘도나 조도를 이제 관장해준 백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쉽게 보시면 작은 형광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생산했었고, 과거에는 전원 공급 안정장치라는 이제 그런 부품을 보시면 부품을 많이 주로 만들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부품을 만들어서 다시 일본으로 일본에 보내기도 하고, 그 부품 만들어서 이제 한국 내에 이제 삼성이나 LG 직접적으로 납품을 했고, 과거에는 이제 물량이 너무 넘쳐나서 저희가 한 400~500명 정도의 규모로 조합원이 있었던 그런 게 좀 잘 나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 아까 몇 년도에 들어왔댔죠? 제가 2002년도에 이 회사 입사했습니다. 지금 19년째. 19년째 하시고 청춘을 다 바치셨네요. 예, 거의 제 20대, 30대를 다 여기서 보냈죠. 그래요. 우리가 경남 방송 같은 거 보면 이제 한국 4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또 진보 진영에서는 대단히 이슈화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 지금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섭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단행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97년도에 민주노조를 세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탄압을 이용하고 투쟁을 해서 지켜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본사에서는 더 이상 민주노조하고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목적으로 지금 아예 이제 사업부를 철수하는 거죠. 근데 민주노조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실제 이제 초기에 회사가 들어왔을 때 외자 자본이니까 국내 지자체라든지 예.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막말로 먹튀 자본이 된다니까. 예. 실제 산업이 다 종말돼가지고 이제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지금도 올해 본사에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 내 매출만 잡은 게 지금 2,200억입니다. 총 매출액. 2,200억. 이것이 이제 사업이 정말 어려워서 이게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노동자들만 배제하고 그 외에 다른 곳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OEM 방식이라는 외주시켜서. 예, 외주를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같은 경우는 자본 전체가 빠져나가는 형식이었다면 지금 자본을 완전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 삼성코리아는 영업소도 있고, 그리고 LG와 합작 범위를 통해서 R&D 부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목적 이런 것 때문에 노동자들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세금 혜택하면 5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끝나가거든요. 50년 동안 지원해요? 예. 아니 그냥 들어온 지가 50년 다 간다는 예, 거예요? 지금 저희가 47년째 아. 그 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데 그 공시 지가의 1%로 받게끔 되어 있어요. 한국 4년 들어온 지가 근 50년이 다 돼갑니까? 예, 93년도 이제 설립돼가지고 거의 제가 19년 차니까 거의 43년에서 47년 정도 지금 그렇게까지 있었죠. 그럼 들어올 때 하고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혜택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법인세 감면도 있고, 그리고 재산세 감면, 그리고 뭐 교육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지원이 되는데 그게 2억에서 3억 정도 규모고, 설비 투자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약 10억에서 100억 정도의 규모로 지원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공장이 서게 되면 거의 토지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공시지가의 1%만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지원책이 되어 있고, 그게 건 50년까지 이제 그것을 1% 납부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 4년 생겼을 때 몇 명의 규모였습니까? 초창기 규모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 당시만 해도
200명 정도의 규모였고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거의 500에서 600명 정도의 이제 규모로 확장이 됐죠. 아, 그러면 500명, 막말로 하면 500명 일자리 만드는데 예, 정부가 50년 동안 수십억의 헬스를 쓰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하철가. 그렇죠. 5만 명도 아니고 5만 명 달고 500명 쓰는데. 50만도 아니고 예. 온갖 혜택을 다 받았던 놈들이 이제 단물 다 빨아먹고, 예, 꿀은 다 빨아먹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사업을 업종하고 현재는 노동자 탄압한다. 예, 저희가 이제 노조 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97년도에 저희가 민주노조로 전환했어요. 그전에는 한국노총이 이제 사업장이었고 한국 노총이 뭐 많이 잘 드니까 뭐. 외기노련 해가지고 이제 외투 사업장 안에 이제 그런 어떤 협의체 속에 있다가 이제 너무 이제 관리자들라든지 이제 남성 사원들, 여성 조합원에 대한 어떤 성폭력 그리고 강압적인 일 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민주노조로 전환을 했고 그걸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전환하자마자 이제 저희는 교섭을 하고 있고 단체 협약을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일본 본사에서 아무도 모르게 인도네시아 철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예, 출산됐죠. 공정을 전체 없애고 인도네시아를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었고 그것을 이제 일본의 어떤 이제 신부님이 그쪽에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철수 반대 투쟁을 받겠죠. 자, 그래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지자체가 50년 동안 지원하는데,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는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걸 네. 왜요? 예, 지원법은 있는데 실제 이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 헬스를 50년 동안 쓰고 있으면서, 돈은 돈대로 주고 그러니까. 야 이제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철수하는 게 더 다행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더 이상 헬스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간 진짜 힘들게 지원해주는데, 자들 손 털고 나간단다. 다행이다. 노동자는 배제되어 있는 거죠. 참 국민의 헬스가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다니. 아니, 근데 인도네시아 가면 또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 또 똑같이 차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요. 여기서 착취했다가 여기서 자기들 단물 다 빨아먹고 네. 네, 딴 나라 가가지고 또 빨아먹고 자기들 이해면 좀 더 이윤이 남는 곳으로 계속 이제 튀고 하는데 이제 지자체나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최대한 기업이랑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혈세를 받았으면 그 혈세만큼 자기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국가 세금은 자기들끼리 다 퍼주고 고용을 지키고 하는 것은 오롯이 노동자들이 남아있는 그 현장에 노동자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참 오늘 또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예전에 일하기 좋은 도시 창원 이렇게 했던가요? 예. 모토가. 기업하기. 기업하기 좋은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기업하긴 좋겠네요. 참 기업하기. 그렇게 예, 노동자는 출근하고 세금은 기업하기 좋게 들이받고 참 뭐 같습니다. 뭐 같으니까. 자, 그러면 언론에 보면 500일째 투쟁한다, 500일째 투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장기간 투쟁하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투쟁을 저희도 처음에 제가 이 회사 들어왔을 때 노동조합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냥 회사가 좀 괜찮은 회사구나. 그래도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과거에 당했던 이제 관리자나 그런 포괄적인 문제 안 닦고 진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용 불안에 시달렸었고 투쟁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죠. 주변 친구들의 그 시선들 그건 뭐하러 그렇게 하냐 미련하게. 그래, 젊은데 딴 데 가면 되지. 다른 자리 가면 되지.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유 왜 그러냐 또 하면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하고요.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임금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족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압박감들 굉장히 이제 힘든 싸움이죠. 저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아직까지 결혼 안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필요하시면 나이가 어떻게? 예, 올해 43입니다. 그 일본도 많이 갔다 오셨죠? 회사가 일본 회사니까. 예, 여러 차례 갔다 왔고 2010년도에도 CCFL이라는 사업을 이제 사업부를 갖다 접는다고 해가지고 일본 찾아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2016년도에는 저희 조합원들만 현장 선으로 전부 다 해고를 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강의성으로 일본을 갔다가 100일 가까이 일본 원정 투쟁으로 다녀왔었죠. 100일. 와. 말이 그죠? 일본 해외여행도 아니고 예, 투쟁하러 왔는데 실제로 아까 임금도 못 받고 네. 폐업 위기에 잘린 노동자가 일본에서 100일 동안 투쟁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는 거 먹거리하고 있는 건 다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교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간편식
하고 이제 폐기되어있는 보존 같은 경우는 밑반찬들을 틀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었고 숙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다가 일본에서 렌대해 주시는 분들이 집을 하나 이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안 쓰시는 이제 그 집을 일본 노동자들이 예, 일본 저희 지원해 주신 분이 노동자들 어떻게 이제 여러 군데 저희 확인해 보시고 빈집이 하나 있다 해서 그걸 이제 구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렇게 거기서 숙소로 귀가하면서 이제 본사 왔다 갔다 하면서 건축도 계속 하고. 예, 충북 그렇게 투쟁을 계속 했었죠. 그렇죠. 참 한국 내에서 싸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말도 안 통하는 일본에서 그죠? 일본에서 좀 여러 가지 호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가면서 저희 쪽의 노동자들이 정말 억울하다 생각해서 같이 해주신 분이 있는 반면에 좀 극우 세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디가 또 그 그분들이 떠드시네. 폭력적으로 하시는 문제가 있었고 2016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진짜 저희 도와주신 분한테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서 이제 실제 멱살 잡히는 일도 일본 현지 분들이 그렇게 그런 일도 발생했었고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참담하죠. 같은 본사하고 같은 계열사 앞에서 이런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먹고 살겠다고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자기들 책임도 안 지고 그렇게 노동자들만 다 잘라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거 제재책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저랑 싸웁니다. 어째 싸움은 승산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이번 도래를 투쟁하면서 이미 이제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회사가 청산인을 내세웠고 그 한국 청산을 통해서 이제 청산 등기까지 이제 완료가 된 상태예요. 법상으로는 모든 이제 청산들이나 사업적 구조는 다 이제 정리가 된 상태이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법적 절차가 끝났으니 이제 저희가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일본 본사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이 지금 한국 내 법인 청산을 주도한 것 또한 일본 본사고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일본 본사에서 모든 걸 다 지금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쟁 계획을 새롭게 좀 짜고 있는 것은 이미 이제 서울에 이제 서울 삼켄전기 코리아라는 영업법인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어서 저희가 투쟁 거점을 좀 이제 지역과 서울 이제 두 군데를 해서 좀 투쟁을 좀 벌이려고 준비 중에 있고 거기다 어떻게 투쟁할 건지 그건 이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많지 않은 인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고민도 더 많이 있고 그 고민 속에서 유저원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집행진 간부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잘 싸울 것인지 그런 점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이 이제 서울에 싸우시겠다. 이제 주력으로는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지역 또한 이제 같이 또 저희가 투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두 군데를 같이 투트랙으로 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수도권 시청자 여러분, 한국 사전이 투쟁하시면 이 얘기 잘 듣고 응원과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투쟁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에피소드? 에피소드가 있었시다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힘내는 어떤 그런 행사를 했을 때 그리고 진보당에서 사실 저희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많은 집회나 이런 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제를 개최해가지고 저희한테 큰 힘을 주셨던 예배를 해주시네.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회 초기 확산되면서 그렇죠. 많이 못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제 형식을 빌어서 저희 투쟁하는 동지들한테 문화로서 노래로서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신 것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한 게 있고요. 1일 밥차. 그거는 2016년도 때 저희가 생산시 사업만 전원 해고됐을 때 매일 이제 매주 하루 지역에서 하루 밥차회가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이것을 갖다 담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그때 따뜻하게 잘 먹으면서 투쟁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죠. 진보당 부회원들이 군회마다 모여가지고 1일 밥차를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연예인들 1일 뭐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차 커피차 이런 것처럼 밥차해가지고 준비해도 우리가 원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었습니까? 어릴 때는 대중가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자주 듣는 노래가 지역 가수분이 노래하시는 감쟁이라는 그 노래를 지금 대중가요 씨. 대중가요 이유는 감쟁이 그 노래에 보면 그 감쟁 진짜 물도 하나 없이 이제 자기 스스로 계속 그 담을 타고 올라서 결국엔 그 담을 넣는다라는
그것이 진짜 저희 현실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투쟁이라든지 정말 답 없는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짜 정치도 도와주는 게 없고, 그리고 법도 도와주는 거 없고, 이제 각종 이제 그런 어떤 따가운 시선들, 그리고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이제 대표적인 시각들 속에서 저희가 계속 이제 이 투쟁을 꼭지가겠다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노래가 저희하고 좀 제일 잘 맞는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국사는 지금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14분 남아있습니다. 아까 5, 600명의 예. 회사가 하여튼 14분의 끈질긴 투쟁, 거절한 투쟁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정치의 주인 사에서 동네 한 바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크, 정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누구?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노동자이고 소상공인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공직들, 그런 분들이 이 정치의 주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게 대선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 할 일 참 많습니다. 우리 여기 오혜진 씨가 바라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지금 당면인 상황에서 고용 안정이죠. 그리고 정말 이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정된 그런 직장, 그리고 이제 해고 걱정 없이 이렇게 갑자기 쫓겨나는 일 없이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런 것들에서 중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고 없는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정치를 폈으면 좋겠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걱정 없는 그런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강한 대통령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 누구도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그것을 담보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공수표로 돌아갔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실 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일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을지는 좀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 제외, 예. 우리 그 선명호 게임. 자, 이재명 제외, 윤석열 제외, 또 나머지 대통령 후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김재현 후보가 네. 그런 것을 이제 책임지고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아니, 그 말고 제외 시켜서 남는 거예요. 성격을 잘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돼야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진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고용이 안정되고 해고 없는 사회, 노동자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그런 대통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투쟁을 해오고 계시는데, 투쟁해 오시면서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으시다면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다, 나는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투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전 진짜 고용 불안에 안 시달렸으면 좋겠어요. 예,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쫓겨나는 일들이 태반이고, 특히 외국계 이제 투자 기업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기네들의 이해 목적에서 언제든 나갈 수 있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쫓겨나야 되는 노동자들한테, 저희 같은 일반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되다 보니까 정말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 가족들을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41살이요? 43살. 참 살 길이 구말립니다. 그죠? 예. 20년을 한국 사념양 회사에 가졌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담대이처럼 자기 삶이 철저히 살아가시고, 또 살 길도 구말이 아닙니까? 그죠? 예. 힘내시고, 우리 14분의 한국 4년 동지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정치의 주인을 찾아서 동네 한 바퀴, 오늘 외국 자본과 아주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이 땅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
해고대전을 안아야 할 권리, 정치의 주인을 찾아서 동네 한 바퀴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